문제는 회복이 힘든 좀 큰 부작용이에요. 이 염증이 전두동이라든지 접평동, 사골동 이런 부비동으로 다 퍼져버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 오늘은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악동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뼈, 광대뼈 안쪽에 있는 코와 윗떡뼈 사이의 빈 공간을 얘기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염증 등의 이유로 치아가 다 빠진 뒤에 그 자리에 아무것도 회복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잇몸뼈가 조금씩 흡수가 돼요. 반면에 상악동은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는 것처럼 자꾸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턱의 어금니 부분에 있는 뼈가 상악동의 확장에 따라서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턱 어금니 부분에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임플란트가 심어져서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는 그런 뼈가 필요해요. 이 뼈가 자꾸 얇아지게 되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이 뼈를 대신하여 상악동 막을 위로 올린 다음에 빈 공간에 뼈를 이식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의 부작용에는 좀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작용과 좀 중요한 부작용이 있어요. 경미한 부작용은 피가 많이 나거나 붓고 아프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이 부작용이 계속 유지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회복이 힘든 좀 큰 부작용이에요. 먼저 천공이라고 해서 구멍이 뚫려버리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두 번째는 상악동염이라고 하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이식한 뼈가 녹아버려서 이 고리식재가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악동 천공이라는 거는요, 상악동 고리식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창을 뚫고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려줘야 돼요. 수술 과정 중에 상악동 점막에 구멍이 뚫려버리거나 찢어질 수 있거든요. 상악동 거상술을 진행하면서 35% 또는 그 이상 발생하는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이 천공 부위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천공이 만일에 크게 일어난다. 그때는 이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험이 조금 더 많은 수술 전문 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 후에 잇몸이 막 붓거나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보통은 약을 먹고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괜찮아지지 않고 이 붓고 통증이 있고 코막힘이 있고 두통까지 있다. 이럴 때는 급성 상악동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악동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해요. 세균이 번성해서 감염이 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이때 이걸 방치하게 되면 이식했던 뼈 이식제가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 염증이 전두동이라든지 접평동, 사골동 이런 부비동으로 다 퍼져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통증이나 붓기가 해결이 안 되고 자꾸만 아프고 이 통증이 번지게 된다면 꼭 수술하셨던 병원에 내원해야 됩니다. 다만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상악동 감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처치받은 후에는 대체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통증은 사라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악동 뼈 이식술 후에 상악동에 이 염증이 이완되면 뼈 이식제가 완전히 소실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이 뼈가 다 없어지게 되면 심어놨던 임플란트도 감염돼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에 빠져버리면 이걸 꺼내기가 어렵고 또 수술에 숙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도 난감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뼈 이식을 좀 먼저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뼈 이식이 성공하면 임플란트를 심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적으로 이거를 촉박하게 빨리 땡기려고 하기보다는 환자분의 해부학적 상태에 맞는 치료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에요. 자, 이처럼 상악동 뼈 이식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주의사항 역시 잘 지켜주셔야 큰 부작용을 내 스스로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겠죠. 보통 다른 종류의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하고 주의사항은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코 쪽에 있는 이 부비동의 수술을 추가적으로 한 거잖아요. 이 상악동은요, 코랑도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 때문에 상악동 뼈 이식술을 많이 한 경우에 코를 너무 세게 풀거나 또는 코 주변으로 너무 강한 압력을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침을 세게 하는 경우에도 그냥 평소처럼 재채기를 애취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압력이 높아져서 얇은 상악동막이 터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 억지로 코를 막으면서 기침을 참으면 안쪽에 있는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기침, 재채기가 나오려고 할 때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구강으로 이 압이 빠져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기침을 하셔서 코 안에 압력이 너무 세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2, 3주 정도 이 점막이나 수술 부위 그리고 뼈 이식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빨대로 음료를 빨아 마시는 것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사나 의료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악동 점막을 들어 올리면서 아주 작은 미세천공이 생기게 되면요, 수술 후에 코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세게 풀지 말고 휴지로 가볍게 닦아주거나 코를 막아서 코피가 멎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해야 됩니다 할 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케이스인가 아니면 간단한 케이스인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환자분들의 상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꼭 치과에 가셔서 내 상악동에 남아있는 뼈가 얼마나 되는지 또 내 상악동 거상술의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에 속하는지 의사 선생님과 의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막 상악동 거상술을 막 받았다. 그리고 집에 와서 마취가 풀렸어요. 나 너무 아픈데? 나 코피가 나는데 혹시 이거 상악동 거상술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 잘 알고 가신다면 수술을 하기 전이나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걱정 심하게 하시는 부분 덜어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